안녕하십니까. 저는 녹내장과에 근무하는 김한기라고 합니다. 녹내장이 어떤 병인건 많이 요즘 들어서는 아실 거예요. 요즘은 녹내장을 저희가 그냥 성인병이라고 저희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뇨나 고혈압과 같은 눈에 생긴 고혈압, 눈에 생긴 당뇨라고 저희가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한번 걸리면요 완치가 안 돼요. 수술을 해도 완치가 안 되고요. 약을 써도 정질하진 않아요. 우리 당뇨 한번 걸리면 약을 한 번 먹어도 당뇨가 없어지진 않아요. 당뇨 수치가 조절이 될 뿐이죠. 수치가 조절이 되더라도 10년 이상 가면 당뇨 합병증이 또 생기는 거거든요. 이 녹내장이라는 병은 한번 걸리면 평생 약을 넣으면서 조절하면서 사시는 거예요. 조절을 잘 못하면 돌아가시기 전에 시력을 잃는 거고요. 조절을 잘 하시면 사는 동안 보고 사시는 거고요. 조절하시는 것도 본인이 조절하시는 거예요. 안약도 본인이 넣는 거고요. 식생활도 본인이 하는 거죠. 의사들이 해주는 거 아니거든요. 저희들은 상태를 보고 약을 처방해주고 관리를 해줄 뿐입니다. 그러니까 녹내장이라는 성인병이라는 걸 아시고 거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녹내장은 평생 약물 치료예요. 우리 고혈압 한번 걸리면 약을 계속 먹어야 돼요. 언제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역시 녹내장도 그런 병입니다. 물론 먹는 약이 아니라 안약을 넣겠죠. 눈을 통해서 약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안약을 사용합니다. 녹내장은 성인병입니다. 고혈압, 당뇨, 녹내장 다 우리 몸에 있는 성인병입니다. 성인병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유전적인 질환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걸려 있는데 그런 인자를 갖고 있는데 나이가 들거나 어떤 다른 병 때문에 몸이 약해지면 그 병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요즘 당뇨 되게 많아졌어요. 한 30%, 40%가 당뇨 환자예요. 예전에 한 명도 없었어요. 숨어있던 당뇨가 식생활도 달라지고 생활도 달라지고 몸도 안 좋아지고 뭐 유전자 식품도 생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몸에서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요. 이시 녹내장은 이렇게 고혈압, 당뇨와 같은 성인병입니다. 녹내장이란 우선 안압이 상승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원인에 있어서 시신경이 손상되는 게 녹내장입니다. 시신경이 손상이 되면은 시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보는 범위가 좁아집니다. 시야라는 범위가 좁아집니다. 저희가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녹내장이 걸리면 이렇게 좁아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면을 쳐다보면요. 이쪽에 있는 게 안 보입니다. 그냥 저는 이렇게 보면 지금 여기가 보이거든요. 근데 녹내장이 걸리면 요 앞밖에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 시야, 보는 범위가 좁아지는 병이 녹내장입니다. 요즘은 안압보다는 이렇게 혈류장애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피가 눈으로 가야 시신경에 피가 가가지고 영양분을 공급해줘야지 시신경이 잘 살아나는데 빈혈이 걸리는 거예요. 시신경에. 피가 안 가니까 애들이 창백하게 말라 죽어가는 거예요. 요즘은 그렇게 저희들이 표현을 해요. 시신경의 혈류장애 때문에 시신경이 말라간다. 그래서 저희가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소리 제가 많이 하거든요. 신경을 많이 쓰시면요. 머리와 눈하고 굉장히 가깝게 있죠. 머리로 피를 다 뽑아가요. 머리에 뇌에서 피를 쓰기 위해서 눈에 있는 피를 싹 뽑아버리거든요. 그러면 신경이 급속도로 말라버려요. 스트레스 받으면 신경이 끊어집니다. 시신경이. 그래서 지금 현재는 스트레스 및 이런 혈류 장애가 녹내장의 주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눈이거든요. 사람 눈을 이렇게 단면적으로 자른 거예요. 여기가 우리가 말하는 섬유지라는 데인데 간단히 말하면은 눈은 앞방과 뒷방이 있습니다. 앞방과 뒷방이 있는데 그 두 개가 통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설거지를 하고 물을 버리면 어디로 가죠? 개수대를 통해서 하수구를 통해서 빠져나가죠. 이게 하수구예요. 근데 어떤 원인이든 하수구가 막혔든 상수도가 너무 물이 많이 나오든 이 길이 막혀서 이쪽 앞방에 압력이 올라가는 게 우리가 녹내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말대로 상수도, 그러니까 방수라는 게 우리 눈에 돌아다니는 물인데 물이 너무 많이 생겨요.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물이 너무 많이 생기면 물이 넘치겠죠. 또 하나, 물이 못 내려가요. 나가는 길이 막히면 나가야 되는데 못 막히니까 하수도 역류하는 것처럼 역류가 되겠죠. 그렇게 안압이란 압력이 높아져가지고 신경 혈류장애를 만들어서 신경이 말라가는 거예요. 안압이 올라가는 원인은 수천 가지가 돼요. 모든 우리가 보는 행동들이 다 안압을 올리는 행동들이거든요. 뛰는 거, 계단 올라가는 거, 혈압도 올라가죠.
혈압 올라갈 때 안압도 올라가요. 물구나무 서고 물 많이 먹고 그래도 혈압 올라가면서 안압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안압과 혈압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여러 원인이 있어요. 가족력 아주 강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당뇨나 혈압이 걸리면 한 2배 정도? 그러니까 제가 당뇨나 혈압이 있으면 녹내장 걸릴 비율이 2배 정도 높아요. 부모님이 녹내장이라면 한 5배 정도 높아요. 자제분들이 걸릴 가능성이. 녹내장은 유전질환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아무도 아픈 사람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겠죠. 이게 5대조, 6대조 어디서 내려올지 누가 알아요. 본인이, 저희 아버님, 저희 할아버님이 녹내장이 아니라서 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누구든지 걸릴 수 있는 거고요. 숨어 있는 건 아무도 못 찾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제가 본인이 녹내장이 걸릴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주변 환경이 안 좋은 사람들, 스트레스 많은 사람들은 잘 걸리고요. 당뇨병, 혈압 아까 있었죠. 스트레스, 편두통과 근시도 동반이 많이 돼요. 편두통이 있다고 다 녹내장이 되는 게 아니라 녹내장이 있는 분들이 두통을 많이 호소를 해요. 그러니까 그건 상호관계지 녹내장이 두통을 만드는 건 아닙니다. 근시 심한 사람들도 녹내장이 잘 걸립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안압이겠죠. 녹내장과 많이 혼동되는 질환이 있어요. 여러분 백내장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 녹내장도 녹색 안에 있는 그 어떤 장애란 뜻이거든요. 백내장은 하얀색 장애죠. 그러니까 눈이 나이가 들어서 노화 현상 때문에 수정체란 게 하얗게 변하는 거 아니면 이렇게 불구죽죽하게 변하는 걸 우리가 백내장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백내장은 수술되는데 왜 녹내장은 수술 안 돼요? 얘기를 하거든요. 백내장은 노화 현상입니다. 나이가 드셔도 수정체가 우리 피부 쭈글쭈글해지는 것처럼 수정체가 색깔이 변하고 쭈글쭈글해지는 거거든요. 그거는 수술해서 없애고 인공 수정체를 넣으면 다시 맑아집니다. 그래서 백내장은 약물 치료가 아니라 수술하는 병입니다. 하지만 녹내장은 수술이 안 되는 병이에요. 몸 안에는 신경이 스스로 끊어지는 거예요. 한번 끊어진 신경은 절대로 재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녹내장과 백내장은 이름은 비슷한데 전혀 다른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환자분들이 오셔서 백내장 수술하고 백내장 수술을 쉽고 금방 잘 보인다는데 왜 난 수술 안 해주냐. 딴 데는 녹내장도 수술했다는데 왜 난 안 해주냐. 녹내장 수술은 정말 마지막일 때 우리가 위암 사기 환자예요. 제가 다 해봤어요. 항암제도 먹고 머리카락 다 빠지고 다 했거든요. 그래도 안 돼요. 마지막에 의사가 와서 그래요. 수술 한번 해봅시다. 성공률은 10%도 안 되는데 성공하면 당신 한 2, 3년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해봅시다. 그게 녹내장 수술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녹내장 수술이에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수술까지는 안 가시고 약물 치료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 병입니다. 지금 이 백내장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런 백내장들이 있습니다. 또 옛날에 어르신들 백내장 수술했다고 많이 오시거든 병원에요. 이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생긴 것 우리가 군날개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익상편이라고 표현도 하는데 백태예요. 백태. 검은 당제 위로 굳은 살들이 자라들어가는 거거든요. 햇빛 많이 보거나 옛날에 시골에서 일 많이 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햇빛 때문에 자극을 받아서 이게 굳은 살이 자라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수술하고 백내장 수술 받았다고 난 예전에 눈 수술 받았다고 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럼 백내장이 아니라 백태를 수술 받으신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이거는 시력과는 무관합니다. 물론 이게 아주 이 중앙까지 들어와서 다 가로막는다면 방해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이건 미용적 목적으로 받으시는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력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녹내장은 우선 증상이 없어요. 사실은요. 녹내장은 느끼지 못해요. 우리 고혈압 걸리면 이 뒤통수 땡기고 당뇨 걸리면 물 많이 먹고 뭐 그런다고 하죠. 녹내장은 증상이 없어요. 증상이 나타날 때는 시신경이 50% 이상 끊어지면 좀 덜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50%가 끊어질 때까지는 아무런 증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침침해져서 가서 눈이 좀 침침하다고 검사를 했더니 저희가 녹내장이라 그래요. 그것도 많이 진행됐다고. 난 이제 침침한데 왜 진행됐냐? 50% 끊어져야지 침침하기 시작하거든요. 그 전까지는 버텨요. 우리 간이요. 3분의 1을 잘라 버려도요. 제 기능을 다 해요. 하지만 간이 반이 없는 거예요. 실은요. 시신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이 끊어질 때까지는 자기가 안 느끼고 있다가 자기가 벅차면 그때부터 증상을 나타내기 시작해요. 그때는 많이 늦게 되는 거죠. 심한 시력 손상이 일어날 때까지 증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은 뭐 좀 침침해졌다, 노안이 왔다, 백내장 검사하러 왔다, 병원에 오셔가지고 녹내장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최근에는
우리 건강검진에서요, 예전에는 시력하고 안압이라는 것만 측정을 해줬어요. 근데 요즘은 안조사진이라고 해서 눈 안에다 이렇게 불이 번쩍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요즘은 나오거든요. 그 사진이 시신경을 찍는 사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리 그러니까 건강검진센터에서 가정의학과 선생님들이 보고, 아, 이분이 신경이 많이 안 좋네요. 녹내장 같습니다. 검사 받아보세요 해서 오시는 분이 요즘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보건의료가 많이 발전했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그걸 했기 때문에 숨어있는 녹내장 환자들이 지금 많이 발견돼서 표면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걸 안 받아보셨다면은 가까운 안과나 아니면 그 건강검진을 받을 때 그런 걸 찍어달라고 아니면 그거 찍는 그런 건강검진을 하시는 게 좋아요. 아직도 일부에서는 안압검사까지만 하고 사진을 안 찍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찍는 검사를 받아보시면 본인들이 녹내장인지 뒤에 뭐 당뇨병이 있어서 합병증이 있는지 그런 것들 간단한 것들은 그 사진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녹내장이에요. 제가 아까 그랬죠. 이렇게 잘 보여야 되는데요. 가운데만 보여요. 우리가 차를 몰고 가는데 터널을 들어갔어요. 어두워요. 한참 가다 보면 저 끝에 입구 보이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터널 비전이라고 저희를 얘기해요. 저 가운데만 보이고 이쪽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게 점점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녹내장 증세입니다. 자, 녹내장이 급성하고 만성이 있어요. 제가 아까 증상이 전혀 없다고 하는 건 만성이에요. 만성 녹내장 증상이 없어요. 만성이 90%예요. 나머지 10%가 뭐 합병증이나 급성이나 뭐 그런 것들이거든요. 급성 녹내장은 아파요. 무지 아파요. 여기 떼굴떼굴 굴러다녀요. 두통도 있고요. 다 토해요. 먹은 것도. 충혈도 되고 시력이 뭐 달무리진 것처럼 뿌옇게 보여요. 급성이에요. 급성은 대부분 집에서 새벽 한 2, 3시쯤 아파서요. 응급실로 가요. 왜냐? 토하고 머리 아프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신경외과에서 CT, MRI 다 찍고 신경외과 의사가 그래요. 피는 안 났네요. 안과 가보세요. 그래서 안과로 넘어와요. 뇌출혈과 증상이 똑같습니다. 급성 녹내장은. 그래서 사람들이 잘 헷갈려요. 저희 병원에 오면 바로 해결이 될 걸 딴 병원에서 한 2, 3일 고생하다가 저희 쪽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녹내장, 급성 녹내장이 생기는 사람들은 눈 모양이 좀 틀려요. 그건 저희 안과 의사들이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위험합니까? 이런 거 조심하세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급성 녹내장 생깁니다. 저희들이 외래 오면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본인들도 검사를 받아보시면 그런 것들은 알 수는 있습니다. 이건 만성이에요. 시력이 저하된 것 같고 머리가 무겁거나 좀 이렇게 뭐 돌 하나 올려놓은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이쪽에 뭐 돌 하나 올려놓은 것 같다고 자꾸 뭐가 짓누른다고 표현을 하시고요. 기분이 안 좋고 약간 그 구역질 같은 게 좀 나타나는 분이 있고요. 불빛을 보면 형광등을 보면 형광등이 그 달무리진 것처럼 좀 뿌옇게 보입니다. 눈이 무겁고 피곤하고 눈에 이물질이 들어간 것처럼 느껴지고 보는 범위가 좁아지고 눈을 이렇게 눌러보면 약간 딱딱하다는 느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을 눌러봐서 양쪽보다 한쪽이 더 딱딱하다면 안압이 높다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녹내장은 이와 같은 안압검사, 전방검사, 시신경검사, 시야검사 같은 검사들, 정밀검사들을 해요. 그러니까 개인 병원에서는 그 안압검사, 시야검사까지는 많이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진단의 한 30% 정도는 개인 병원에서 할 수 있는데 나머지 70%는 큰 병원에 오셔야지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안압검사하는 기계예요. 그 개인 병원에 가면 이런 게 아니라 그 공기안압계라고 해서 기계 앉아서 딱 불 쏴서 이렇게 바람 맞아서 하는 안압계로 측정을 하거든요. 거기서 이상이 나오면 저희들은 이렇게 정밀 안압계로 다시 측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눈 안에 그 아까 말한 하수도가 잘 있는지 보는 전방각 검사란 거고요. 이 전방각 검사 시신경을 보면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긴 요만큼만 눌렸거든요. 여기 눌린 게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커지는 거 보이나요? 이건 다 커진 겁니다. 이렇게 하면 실명됩니다. 신경이 눌리는 겁니다. 자, 이건 시야예요. 보는 범위가 줄어들라고 했잖아요. 처음에 요만큼 줄어듭니다. 다음에 이렇게 동그랗게 줄어듭니다. 그 다음엔 실명합니다. 시야가 다 줄어들면 아무것도 안 보이게 돼요. 이건 시야 검사 기계고요. 자, 여기서 이렇게 뭐 하는 이런 기계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말 그대로 녹내장을 조기 진단하고 조기 진단 최첨단 기계들인데요. 이게 하나에 1, 2억씩 해요. 이 기계 하나가. 그래서 개인병은 절대로 못 갖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녹내장 진단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안압, 뭐 시야 검사, 안저 검사 그런 것들은 개인 병원에서 받을 수 있지만 저 정확한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천상 대학병원급으로 오시는 수밖에 현재 방법은 없습니다. 자, 이게 기능이라는 거예요. 원래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내려와야 돼요. 근데 녹내장을 치료하지 않으면 이렇게 떨어집니다. 여기가 이제 실명하는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는 정상 노화 과정에 약을 써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는 걸 이렇게 끌어다가 이쪽까지 가게끔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실명할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치료를 저희가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환자분이 잘 따라오지 않으면 이렇게 실명으로 떨어지는 거고요. 잘 따라오면 끝까지 저희랑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남은 시력을 가지고. 시력이란 거, 시야라는 건요, 나이 한 살 먹으면 한 살 어치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우리 나이 먹어서 시력 좋아지는 사람 봤어요? 누구나 나빠지는 거예요. 녹내장은 병인데다가 노화 현상을 같이 따라가요. 한 살 먹으면 한 살 어치가 나빠져요. 신경이 한 살 어치 끊어져요. 거기에 스트레스 받고 뭐 하고 하면 더 끊어지겠죠. 그러면 시력을 잃어버리시는 거예요. 자, 제가 그랬어요. 급성녹내장을 저는 중풍이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 중풍 걸리면 피 터지면 중풍 걸려서 쓰러지잖아요. 그것도 중풍입니다. 만성녹내장은 고혈압이나 당뇨고요. 주 치료는 약물이에요. 급성녹내장은 레이저 치료를 하기도 해요. 만성녹내장 레이저 치료인데 레이저는 주 치료가 아니에요. 부치료예요. 보조적인 치료거든요. 그 다음에 그게 안 되면 결국 수술까지 가야 돼요. 수술은 가능하면 안 해야 된다고 했죠. 수술도 이 두 가지 수술 외에는 없어요. 수술이요. 녹내장은 약물이 굉장히 많아요. 한 수십 가지 돼요. 그 중에서 우리나라 제품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외국산이거든요. 왜냐? 우리나라는 개발을 못해요. 단지 외국에 개발된 걸 이렇게 카피라고 하죠. 이렇게 똑같은 약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파는 약밖에 없어요. 아직 우리나라는 그런 약을 개발할 능력을 갖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유럽이나 미국 쪽, 일본 쪽 약들입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녹내장 약들이요.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눈을 직접 통과해야 돼요. 먹는 게 아니거든요. 눈에다 넣는 거예요. 근데 안약이 눈에 들어가서 눈을 뚫고 들어가려면 그냥 막 들어갑니까? 아파요. 약들이 아파요. 그리고 충혈도 돼요. 알레르기도 생겨요. 불편해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암에 걸려서 항암제를 먹었어요. 어떻게 돼요? 머리 다 빠져요. 근데 왜 먹어요? 안 먹으면 되지. 살기 위해서 먹죠. 녹내장 약물은 시력을 좀 더 보기 위해서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해서 넣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아야 돼요. 아파도 참고 충혈돼도 참고 넣어야 되는 거라고. 그걸 안 넣으면 안 보이게 되니까. 그러니까 항암제하고 똑같다고 생각하고 넣으셔야 돼요. 막 약을 줬는데 아프고 충혈된다고 안 넣고 오세요. 한 달 있다 오라고 했는데 하나도 안 넣고 와요. 시력이 확 떨어졌어요. 왜 안 넣냐고. 아파서 안 넣었다고. 항암제 먹던 사람이 머리카락 빠지다 항암제 안 먹고 암 키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만약 녹내장을 약을 사용하시는 분이 있다면 목숨을 걸고 밥은 굶어도 약은 넣으셔야 되는 건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요해요. 아셨죠?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녹내장 약물들이에요. 우리나라 약도 있고요. 거의 다 외국 쪽 약입니다. 여러분들 쓰고 있는 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여기 이렇게 구멍을 뚫어놨어요. 이게 급성녹내장의 경우에는 이쪽 하수구랑 이쪽 길이 막혀버려가지고 이게 이렇게 뭐 텐트 친 것처럼 이렇게 불룩 올라오거든요. 그러면서 막 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쪽에 텐트에다 구멍을 넣는 거예요. 찌는 거예요. 레이저로. 그래서 물을 빼주면 통증이 완화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또 스트레스 받거나 그러면 급성녹내장 또 재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급성녹내장은 한번 발생을 하면 기본적으로 한 20, 30% 시력은 날린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절대로 원래 시력으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한번 중풍 걸리면 우리 평생 쩔뚝거리고 살아야 돼요. 역시 급성녹내장도 마찬가지. 중풍과 같이 한번 걸리면 평생 고생을 해야 되는 병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녹내장 수술은 시력 회복 목적이 아니에요. 수술하면 시력은 더 떨어져요. 눈에다 칼을 대는데 어떻게 더 좋아집니까? 백내장이 아니라고 제가 그랬어요. 백내장은 수술하면 시력이 좋아져요. 녹내장은 칼을 대면 될수록 시력은 더 떨어집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수술입니다. 단지 안압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단지 시력이 아니라. 완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수단입니다. 어쩔 수 없을 때. 항암제도 안 들을 때 수술하는 것처럼 약물이 다 안 들으면 어쩔 수 없이 수술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수술하고 실명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또 어쩔 수가 없어요.
저희 능력을 벗어났으니까. 이거 수술하는 그림을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넘치는 것들을 요 바깥에 저수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빼내는 거예요. 저수지 보이나요? 여기서 넘치는 물들을 요 흰자 쪽에 물주머니를 만들어서 이렇게 넘치는 물을 빼내는 수술이 저희가 말하는 안암을 낮추는 섬유주 절제수전 수술이고요. 이거는 방수 유출관 삽입술이라고 아메드 밸브로 가는데 역시 그 저수지로 만드는 수술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눈에다 관을 박아요. 그래서 이쪽에 넘치는 물들을 이제 빼내는 건데 이것도 안 되면 이제 포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실명될 때까지 본인 몸 아끼면서 사세요라고 저희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갑니다. 자, 녹내장에 좋은 음식이 있을까요? 있어요. 몸에 좋은 건 녹내장에 좋아요. 몸에 나쁜 건 녹내장에 나빠요. 담배 아주 안 좋아요. 술 과음하는 거 많이 안 좋아요. 뭐 한두 잔까지는 뭐라고 안 해요. 그리고 혈압 올리는 거, 혈압 올리면 안압도 올라갑니다. 혈압 올리는 음식들 다 아시죠? 기름기 많고 짜고 맵고 다 안 좋아요. 더 안 좋은 거 스트레스 안 좋아요. 그거 다 안 하고 사셔야 돼요, 사실은. 본인들 몸 관리를 지금 그렇게 하시고 사셔야 돼요, 사실은. 술, 담배 안 해야 되고요. 스트레스 안 받아야 되고 식사 가려서 하셔야 되고 운동하셔야 되고 다 몸에 좋은 거죠. 그게 녹내장에 좋은 음식입니다. 따로 녹내장에 좋은 음식이 있는 게 아니라 몸에 좋은 것이 녹내장에 좋은 겁니다. 혈압 올리는 음식 안 좋습니다. 저희가 토마토나 은행나무 잎 추출에 우리 기넥신, 진코민 들어보셨죠? 이런 것들은 녹내장 약이라기보다는요. 혈류 개선제예요. 그러니까 피를 잘 돌게 하는 거거든요. 서큐란, 뭐 진코민 다 그렇잖아요. 시신경이 말라서 시신경에 피를 주라고 저희가 환자들한테 이런 약을 주고 있어요. 치료제가 아니라 보존제라고 봐야겠죠. 어쩔 수 없으니까. 딴 게 안 들으니까. 토마토 같은 건 뭐 몸에 원래 좋은 거니까. 담배, 과음 안 들어요. 안 돼요. 운동도 무게 운동 안 좋아요. 얼굴 빨개지는 운동이 안 좋아요. 얼굴 빨개진다는 게 뭐 달리기를 하거나 뭐 빨리 걷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그래서 빨개지는 건 괜찮은데 엽기 들거나 물구나무 서거나 요가를 하거나 그래서 얼굴이 빨개지고 눈이 충혈되는 건 안 좋아요. 그때 신경들 또 끊어져요. 그러니까 녹내장 환자들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운동을 안 하셔야 돼요. 스트레스 아주 안 좋습니다. 제가 아까 스트레스 하면 뇌에서 피를 다 눈의 피를 뽑아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신경이 두두둑 끊어집니다. 스트레스 받으시면 자꾸 어두워집니다. 유의사항입니다. 눈에 통증이 있거나 충혈 시력 저하 등이 있으면 즉각 안과로 찾아오셔야 돼요. 딴 데 가서 내과나 가서 눈 아프다고 하시면 소용없어요. 안과로 오셔야 됩니다. 이렇다면. 항상 즐겁고 고요한 마음으로 생활을 하셔야 돼요.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잠을 충분히 주무셔야 돼요. 눈은 쉴 때가 잘 때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침에 눈 떠가지고 주무실 때까지 눈 얼마나 많이 사용하세요? 쉰다고 신문 보죠? 쉰다고 TV 보죠? 눈은 하루 종일 일해요. 나이 드시면 그렇게 일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럼 더 고장이 나요. 아껴야 돼요. 그러니까 오전 지나고 나면 오후에 점심 먹고 1시간씩 자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래야지 오후에도 다시 눈을 쓸 수가 있다고요. 오후 4시쯤 되면 침침해지죠. 눈을 하루 종일 썼으니까 침침하죠. 당연한 거예요. 아침부터 4시까지 우리가 걸어다녔다고 생각해보다 다리 얼마나 아파요. 왜 다리는 아픈데 눈은 아프면 안 되냐고 생각하냐고. 당연히 아픈 거라고요. 저녁 7시쯤 되면 침침하죠. 힘드니까 침침한 거예요. 자기가 일을 하기 힘드니까 어두워지는 거라고요. 아끼셔야 됩니다. 눈은 쉴 때는 딱 두 가지예요. 잠잘 때, 멀리 볼 때. 멀리 보면 눈이 편해져요. 빈 하늘은 안 됩니다. 창문을 열고 빈 하늘을 보면은 무한대 공간을 보기 때문에 더 눈이 힘듭니다. 구름이나 멀리 있는 산을 쳐다보셔야 돼요. 눈은. 가까운 걸 20, 30분 보면 멀리 10분 정도를 보셔야지 눈이 편해집니다. 목이 졸리거나 몸을 팽팽하게 하는 옷은 입지 않습니다. 넥타이 해도 안압이 올라간다고 저희가 요즘 얘기를 해요. 저희들도 넥타이를 요즘 안 합니다. 이제는요. 술, 담배 끊으셔야 하고요. 한꺼번에 수분을 많이 마시는 것이 좋지 않고요. 그렇다고 물을 마시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하루에 2리터 이상 물 마시라고 하잖아요. 그건 좋아요. 한꺼번에 1시간에 2리터 먹고 그런 것들이 안 좋다는 거니까 물은 마시셔도 되는 거예요. 변비, 얼굴 빨개지는 거 말이죠. 변비 얼굴 빨개지잖아요. 힘줘서. 그런 거 안 좋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작업이나 독서를 하시면 안 되고 영화나 TV도 너무 오랫동안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쉰다고 TV 보고 있으면 쉬는 건 아니에요. 눈만 일해요. 팔, 다리 다 쉬는데 눈만 일하고 있어요. 눈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쉬어주셔야 돼요. 쉬어주셔야지.
녹내장은 추운 겨울이나 무더운 여름에 발작하기 쉬우니까 기온 변화에 많이 유의하셔야 되고요. 매우 예민한 기관이에요. 일단 치료가 된 녹내장이라도 언제든지 재발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항상 병원을 정기적으로 가서 관찰을 하셔야 되고요. 녹내장 환자는 수술 후에도 안과 의사의 지도에 따라 일생 동안 정기적인 눈 검사를 받아야 되고요. 한쪽 눈에 녹내장이 있으면 다른 쪽도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역시 같이 받아야 되고요. 병원을 바꾸는 경우에 그동안 치료받았던 자세한 기록을 반드시 복사를 해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병원으로 가셔야 됩니다. 저한테도 뭐 서울대에 했던 사람, 뭐 삼성에 했던 사람 수술까지 다 해놓고 그냥 오세요. 그리고 저한테 보고 저 수술했는데 봐주세요. 뭘 봐요? 수술까지 다 해놨는데. 그 전에 어떻게 시작됐고 그동안 어떻게 약물 치료를 하다가 어떻게 돼서 수술까지 갔고 지금 어떤 상태인지 기록을 갖다 줘야지 저도 알 거 아니에요. 제가 점쟁이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기가 유명하다고 찾아오신 분들이 있어요. 간혹. 그런 기록 아무것도 없고 앉아가지고 맞춰달라는 거예요. 자기. 내 눈 맞춰라. 그럼 제가 검사 다 하고 도대체 언제 수술 받으셨어요? 그러면 그때서 얘기하기 시작해요. 한 1년 전쯤 받았는데 지금 안 보인다 그러죠. 그러니까 거기서 치료했더니 안 좋아져서 왔어. 안 좋아지는 게 당연한 병이니까 안 좋아지죠. 병원을 옮기실 땐 저희 병원에 다니던 분들이 딴 병원 옮길 때도 마찬가지고요. 딴 병원에 다니시는 분들 이 병원에 올 때도 마찬가지고 의무 기록은 기본적으로 복사를 하셔가지고 저희한테 제출을 해주셔야지만 더 좋은 진료를 받으실 수 있고 또 쓸데없는 검사를 중복 검사를 안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서울대에서 검사 다 몇십만 원 주고 한 거 안 갖고 오면 여기서 또 다시 해야 돼요. 천상. 그거 돈 아깝잖아요. 검사도 똑같은 건데. 그 녹내장이란 건요. 예전에 했던 검사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더 나빠졌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1년 전에 한 검사와 지금 1년 후에 시야하고 뭐가 얼마나 나빠졌는가를 보는 검사인데 그런 검사를 척척덕에 다 갖다 놓고 오면 우리는 뭘 갖고 판정을 합니까? 그러니까 꼭 그런 걸 갖고 오셔야 됩니다. 안과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의 진찰을 받는 경우에는 현재 사용 중인 녹내장 약을 반드시 알려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감기약조차도 안압을 올리는 감기약들이 있습니다. 그 정신과 약 중에서 안압을 올리는 약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병원에 가서 약을 먹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기가 녹내장 환자라면 저 녹내장 환자입니다. 그런 약은 빼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본인이 얘기해 주는 수밖에 없어요. 상대편 정형외과 의사 그런 사람들 모르잖아요. 본인이 녹내장 치료 받는지. 본인이 저는 녹내장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위험한 약들은 저는 안 먹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선생님이 빼서 다시 조제를 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본인들이 직접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